절약의 시작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특약 넣을까 말까? 이 보험 나에게 필요한 걸까 아닐까? 특약을 정리해주는 남녀가 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요. 특정 남녀. 자, 매주 수요일 보험 특약을 정리해주는 남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정녀 정세윤입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본인 소개 잠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제가 최지희 전문가 뒤를 이어서 특약 정해주는 여자, 특정녀가 되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대로 된 보장을 갖추는 그날까지 제가 알찬 정보 잘 준비해드릴 테니까 돈키호테 많은 청취 바라며 특정 남녀도 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눠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종수술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술비에 대해서 네. 나눠보겠다. 수술비라는 게 일단 저희가 월요일에도 잠깐 이 이야기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수술비는 항상 들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과 보험 약관에서 나오는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즉 약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단과 절제가 있는 수술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절단과 절제가 있는 네. 수술이어야 되고 치료,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수술로 인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종수술비 요건 뭔가요? 종수술비는 그 질병 수술이냐 또는 상해 수술이냐,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수술이냐 심혈관 수술이냐 이렇게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 특약이 아니라 수술받는 그 행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 또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을 해서 보장을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난이도로 쉽게 표현하자면 1종일수록 수술이 좀 간단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어렵고 좀 위험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마다 대표적인 수술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1종 수술은 뭐 탈장 수술이라든지 치질 수술, 치핵 수술, 안검하수 이런 간단한 수술들이 있고요. 2종은 내시경을 하면서 카테터로 절제를 하는 용종절제술, 또 핀을 박아서 골절 수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3종은 녹내장 관열 수술, 구멍 뚫고 카테터 삽입을 해서 이루어지는 복강경 받는 수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종, 5종은 좀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는데 뭐 개흉, 개복, 개두,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열어서 수술을 동반하는 수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을 행위에 따라서 요거를 1종부터 뭐 3종 아니면 5종, 7종, 8종 이렇게 나눠지는 네. 게 종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거랑 종수술비 일단 구분은 됐는데 네.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걸까요? 뭐가 좋고 유리하다보다 다 좋고 필요한 보장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수술비는 13종이든 15종이든 17종, 18종이든 각 종으로 구분되어진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호종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1종은 대개 20, 2종은 50, 3종이 뭐 100에서 200, 4종이 500에서 1000만 원, 5종이 1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종이나 5종 같은 경우에는 보장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치료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 3종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병원에서 2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실비가 있는 경우에야 병원비를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실손이 없는 경우라면 차액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 수술이나 상해 수술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질병 수술, 상해 수술은 단순히 질병 또는 상해 원인으로 어떤 수술을 받든지 상관없이 가입한 그 가입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보통 질병 수술은 30에서 50만 원, 상해 수술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시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게 돼서 둘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있는 것마다 다 가입을 네. 하면 다 좋다. 이렇게는 그렇죠.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일단 질병이라면 무조건 받게 되는 게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을 한다면 받게 되는 게 상해 수술비.
근데 질병 수술은 30에서 50만 원, 상해 수술은 100에서 2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종 수술비는 금액 차이가 종에 따라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 수술비는 어떤 게 보장이 되느냐? 요것도 궁금해요. 이 종수술비는 앞서 수술로 정의했던 의료 행위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수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뭐 비뇨생식기계라든지 내분비계, 신경계, 시각기, 청각기,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부위에 열고 수술을 하는 관혈 수술 또는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비관혈 수술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그럴 되는 수 건가요? 있죠. 네. 근데 처음에 네. 그러니까 예전 보험,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에는 1.3종 수술비만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1.7종, 1.8종까지 그렇죠. 생겨났다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종수술비가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가 시작됐어요. 2003년부터 종수술비가 1.3종으로 판매되었었는데요. 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되고 손보사에서는 판매를 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별로 손해율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항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각 종별로 보장 금액들도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3종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1종이 뭐 50만 원, 2종이 150만 원, 3종은 300만 원이었는데 2006년 4월 이후부터는 1호종 수술비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 좀 세분화한 거예요. 1종은 1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원래 그럴 수 1종이 있어요. 50만 원인데 1종이 네. 10만 원, 뭐 2종이 30만 원. 그러면은 그렇죠. 예전에는 1종이 나왔다. 그러면 5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종이 나와도 30만 원 그렇죠. 이러니까. 맞아요.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수술마다 좀 비교적 쉽고 간단한 1종은 금액이 좀 줄어든 반면에 수술이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로 갈수록 5종 금액을 또 늘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수술일 때 또 많은 금액을 받게 되니까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던 1호종 수술이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가 되면서 뭔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때마침 네. 특정남이 왔습니다. 지강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정남 이지한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첫 만남인데 늦으셨어요. 네. 너무 밀려가지고 네, 제 의도치 않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도로에 계신 분들 정말 밀리는지 제보 좀 주십시오. 네, 진짜 밀립니다. 네. 믿죠? 엄청 밀렸습니다. 믿어요. 네. 네, 지각을 오늘 두 번째인가요? 네, 3번 되면 아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재한 전문가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는 우리 팬분들도 계셨는데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던 1호종 수술이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재한 전문가님.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수술비가 이제 손해보험사로 확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아무래도 좀 치열했다라는 좀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 사실 부담했던 그 금액 자체가 일단 높지가 않았던 부분들을 손해보험사에서 확대되면서 좀 더 이제 금액대를 더 높이게 판매를 한 것도 있고 어쨌든 손해보험사에서는 늦게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게 출발한 만큼 더 보완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19년도쯤부터 손해보험사에서 1호종 수술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판매가 좀 본격화되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서만 1.3종은 판매가 됐고 네. 1호종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같이 판매를 한 거죠. 먼저 생명보험사에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손해보험사가 그러다가 나중에 맞아요. 판매를 했지만 1호종은 네. 같이 같이 판매가 판매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앞서서 그 정세윤 전문가님께서 그 금액대를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가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사는 1종이 20만 원, 2종은 50만 원, 뭐 3종은 100에서 200만 원, 4종은 500에서 1000만 원, 5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의 크기를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 쪽의 보장 금액이 더 크긴 하네요. 더 많이 커졌죠. 네. 금액도 그러면, 더 저렴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 그렇죠. 네. 그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호종 수술 특약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명보험사는 손해에 입각한 보장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생명 현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제왕절개, 뭐 임신 출산에 관련된, 뭐 유산과 관련된 이런 수술도 보장을 해주는 반면에 네. 손해보험사는 임신 출산에 관련된 건 질병이나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장의 폭은 생명보험사가 더 넓은 건데 앞서 네. 얘기한 바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호종 특약은 가격이 더 저렴하고 네. 그리고 금액상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수술보험금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저렴하고 또 유산이나 제왕절개 수술은 태아보험 가입 시 별도로 또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사의 약관과 동일한 수술 보장을 하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로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보장 종합보험, 건강보험 이런 보험을 통해서 수술비 포함해서 각종 진단비를 함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가성비나 구색을 맞추기에도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죠. 아, 그러니까 빠져있는 보장들은 다른 걸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금액을 높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께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정세훈 전문가께서는 해주셨고요. 네. 네네. 그리고 1.5종 수술 이후에 한 21년도쯤부터 등장한 수술이 1.7종, 1.8종 수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종수술은 이 1.7종, 1.8종 뭐 이런 종수술들은 1.3종 수술이 1.5종 수술이 되면서 세분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과 동일하게 1.5종이 구분돼 있던 이 수술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1.7종, 1.8종으로 만든 겁니다. 네. 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급여 항목의 수술들은 또 이런 건 보장을 해주는데 네. 1.7종, 1.8종은 로봇이 수술하는 뭐 이런 비급여 수술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뭐 체외 충격파 수술 이런 것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다빈치 로봇 수술이 언젠간 비급여가 해서 급여가 됐다. 그러면 또 다시 보장을 해주게 돼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만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는 약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시 손해율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1호종 수술을 없애기 전에 어떤 전초 단계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이미 어떤 회사는 1호종 수술을 판매하다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야. 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수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다 수술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살을 절제하고 절단을 치료 목적으로 하면은 수술이다라고 보험에서는 조금 더 좁혀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약관에서.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구분해서 수술비를 주는 게 1.7종, 1.8종이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범위가 뭔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7종, 1.8종은 그냥 어떤 특정한 수술들을 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이건 아니고 전체적인 수술을 지급해주는 목적은 1호종 수술이나 1.3종이랑 비슷한데 다만 급여로 코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급을 하지만 비급여로 구분돼 있는 그 코드로 돼 있는 수술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막 딱 뭔가 이게 뭐랄까 딱 기준을 딱 두고 이 수술은 돼, 이 수술은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고 급여화돼 있다면 주고 비급여돼 있다면 안 주고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사실 비급여 수술에 대한 맞아요. 도움인데 금액은 그게 훨씬 더 크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선택권이 1.7종, 1.8종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말씀을 앞서서 드린 내용은 아마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1호종이 없어지고 1.7종, 1.8종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아직은 1.7종, 1.8종과 더불어 1호종 수술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치 뭐 실비가 4차가 되면 1차, 2차, 3차는 가입이 안 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앞서 3부에서는 종수술 특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1.3종부터 1.5종, 1.7종, 1.8종 수술 특약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어떤 게 불리한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전문가인 제가 이 1.3종, 1.5종, 1.7, 1.8종 이 수술들 중에 일단 하나를 먼저 골라라 그러면 일단 1.3종을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수술들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1.3종 수술을 먼저 가입을 할 건데
아무래도 판매가 지금 중지가 돼 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 3종을 먼저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의 크기가 좀 아쉽겠죠. 3종이 아까 최대가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한참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입했던 모든 분들은 대부분 만기가 70세, 80세 이 정도의 만기였습니다. 만기가 짧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이 아무리 좋아도 만기가 짧으면 이제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이 두 가지 부담감 때문에 그때 저라면 1호종 수술을 더 선택해가지고 추가로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중복으로? 네, 왜냐하면 그건 역시 1, 3종처럼 비급여냐 급여냐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수술 행위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그렇죠. 금액도 보충할 수 있고 만기도 100세 이렇게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호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예를 들면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뭐 주사 치료제, 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지방종 뭐 이런 것들 제거할 체액 같은 걸 제거하는 어떤 주사적 치료 이런 시술로 분류돼 있는 것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17종, 18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추가로. 그러니까 순서가 1, 3종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호종 선택을 해서 보완한 다음에 그래도 난 실비 외에 더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17, 18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종, 1호종, 17종을 3개를 다 가입하면 한 달에 수술비, 종수술비로만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뭐 물론 나이 차이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재한 전문가님 제가 가입한다라고 하면 한 4만 원대 정도면 전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런데 1, 3종은 이미 판매가 중지됐고 1호종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나이 기준이라면 한 2,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거기에 17종, 18종까지 더한다고 하면 이제 또 한 1, 2만 원, 2, 3만 원 정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만 가입한다면 한 4, 5만 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싶습니다. 뭔가 상해냐 질병이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술의 방법으로 나뉘는 게 바로 종수술비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 특약은 1, 3종부터 1, 5종, 1, 7, 8종까지 다 나눠진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뭔가 장단점이 다 나눠진다라는 얘기도 오늘 앞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직접 만나고 고민을 해결해 주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을 안고 계셨고 또 두 분이 어떤 해결책을 내주셨는지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인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 보험료는 시부모님의 보험료를 합해 총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22만 원, 시어머님은 12만 원, 제 남편은 40만 원 정도, 저는 27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절제를 하셨어요. 용종 절제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병 수술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약관을 확인해보니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수술비는 64대 질병 수술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가입할 때 분명히 64개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대장용종 제거를 하셨는데 그건 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만약 가입을 잘못한 거라면 저희 가족들 보험을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 싶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제일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뭔가 가입 당시에는 내가 수술 받으면 보장이 되는 보험에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했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 수술은 안 돼요. 다른 수술에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보험이랑 다른 거죠. 사연 주신 청취자분의 경우는 어땠던 건가요? 일단 처음에 저도 보장을 잘 못 받았다는 사연을 듣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N대 질병 수술로는 이 용종 절제에 대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을 받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질병 수술, 일반 질병 수술비를 별도로 갖고 계셔가지고 그 특약으로는 약소하게나마 보장은 받으셨어요. 지금 N대 질병 수술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64대 질병 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64대도 있고 또 32대도 있고 32대도 112대, 있고. 119대, 120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몇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써 있는 숫자가 보장해주는 질병의 개수인 맞아요. 거죠. 네. 지금 이분은 64대 질병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64개의 질병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양성 종양, 그러니까는 지금 대장의 용종을 떼셨는데 그건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 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써 있는 몇몇 대 질병 수술은 질병을 나열해 두고 그 개수만큼 나열해 두고 질병에 해당이 되면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질병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질병 코드들을 정해두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종은 이 직장의 폴립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K 코드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몇몇 대 질병 수술에서 보장하는 이 양성종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 용종의 상태가 그냥 폴립이 아니라 선종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코드로 따지면 D 코드에 해당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암으로 바뀌기 이전에 양성종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D 코드에 해당이 될 때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앞서 3부에서 얘기 나눠봤던 1.3종, 1호종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보장이 가능합니다. 종수술비는 엔대 질병 수술과는 달리 질병의 코드에 따라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3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의 수술을 했느냐, 즉 수술 코드에 따라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대 질병 수술비보다는 종수술비가 좀 더 폭넓은 보장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어떤 수술비 특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청취자님 가정의 고민, 일단은 뭔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습니까? 네, 이번에 전혀 보장을 못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질병수술보장 특약을 보장받으셨고 뭐 실손도 해결하시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봤는데요.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을 살펴봤더니 왜 종수술비를 가입하지 않고 질병수술과 엔대 질병수술비만을 가입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일단 보험 시기 가입했던 시기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의 보험이 생명보험사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손해보험사 쪽에서만 가입을 해두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험을 가입한 연도가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판매를 안 했던 시기. 그렇죠. 그리고 1.3종 질병수술도 1호종 수술도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런 특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온 가족의 보험이 한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한 보험사에서만 가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가입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네요. 이거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만나서 종수술비와 이 몇몇 대 질병수술의 차이점을 또 알려드리고 네.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뭐 혈관 질환에 대한 범위도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것도 아니고 뇌출혈, 심근경색증 이런 내용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보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먼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납입 중인 보험들을 좀 살펴봤는데 시아버님은 22만 원 정도, 시어머님은 12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보험은 1차 실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 중에 절반 정도가 이 보험료가 실비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실비가 아무래도 계속 증가되는 폭이 그치. 엄청 커지다 보니까 다른 보험을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죠. 특히나 이제 뭐 시부모님께서는 경제 활동도 이제 막 멈추신 상황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했는데 시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약 한 10년 전 정도에 암 치료 이력을 좀 있으셨고 지금은 뭐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는 거 외에는 치료 이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하셨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시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셔서 뭔가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거나 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시어머님은 몇 가지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특별히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보험 가입에는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없고 건강 검진하시면서 용종 절제하셨던 것이 지금 치료 내용이어서 고지를 하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은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22만 원의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남게 된 보험료로는 종수술비와 혈관 질환 없었던 부분을 보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험료는 변동이 없었지만 보장의 범위가 더 알차게 변경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보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님은 12만 원의 보험료가 실손 전환을 통해서 실비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약 7만 원이 됐고요. 어머님 역시 남는 보험료에 약간의 비용을 더해서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종수술비와 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충해서 14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이미 네. 은퇴를 하신 상황이고 뭔가 금액을 더 늘리는 거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보장 자체가 너무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장을 채우는 대신에 금액은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부모님의 실손을 전환해서 종수술비를 가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용종 절제를 하신다 뭐 이런 경우에는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든 수술을 하시게 될 때 보장에 구멍 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녀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네, 먼저 40만 원 정도 납부 중인 배우자님은 주택화재보험으로 적립보험료를 포함해서 5만 원, 그리고 1차 실비를 갖고 계셨고요. 주계약을 빼고 나머지 모든 특약들은 또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적립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2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갱신형이 이제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로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를 가입을 더 하셨는데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0만 원 정도를 매달 납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사연을 주셨던 청취자님은 2차 실비가 가입돼 있는 비갱신형의 보험이었고 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네. 역시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어서 태아보험으로 7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적립보험료가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에게 제안해 주신 솔루션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일단 배우자님과 청취자님 각각 적립보험료를 가입하신 보험에서 모두 제외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님의 보험은 5만 원의 주택화재보험 중에 4만 원, 배우자님의 20만 원짜리 보험에서 8만 원 정도를 줄여서 12만 원을 줄이게 됐고요. 적립보험료 외에 배우자님께서 가입하신 실비가 포함돼 있던 이 갱신형 보험에서 비용이 큰 갱신형 진단비 등을 좀 삭제해서 6만 원 정도를 더 줄여서 총 18만 원 정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비갱신형으로 추가로 가입해두었다고 했던 이 15만 원짜리 보험에서 진단비가 꽤나 크게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만 좀 채우기 위해서 줄인 보험료를 좀 활용해서 종수술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심장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을 좀 채워서 26만 원으로 맞췄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14만 원 정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야, 보험료는 14만 원이나 줄여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부담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청취자분, 사연 주신 분, 요분의 보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청취자님은 적립보험료를 제외해서 20만 원 정도의 보험에서 5만 원의 적립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없으셨던 종수술비와 뇌와 심장 쪽의 혈관질환 진단비를 보충을 해서 네. 보장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셨던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상담을 더 원하셔서 앞으로 더 도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총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이렇게 줄이게 되면서 88만 원이 되어서 매월 12만 원씩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가정 4인 가족이지만 태아까지 있어서 5인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매월 100만 원 납부하시던 보험료 총 12만 원을 줄였고요. 여기에 부족한 공백까지 보충을 해서 보장 범위는 탄탄하게 늘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종수술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내가 가입한 증권을 꼭 열어보도록 하자. 둘째. 13종, 1호종 수술 없이 17종, 18종 수술을 가입했거나 종수술비 없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자.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정세윤 전문가 그리고 이재한 전문가도 앞으로 두 분 케미를 기대하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